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시행된 뒤 문의 전화가 늘었다고 말합니다. 거래가 갑자기 파닥파닥 일어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사실 찾는 분들도 늘어나니까 이제. 반면 인근 또 다른 중개소에선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몇몇 아파트 단지 다 통화해봤거든요. 오히려 매수 문의가 끊겼다고 하던데 오를지 내릴지를 보려면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있어봐야 알아요. 분위기를 타는 거는. 갑자기 지금 2, 3일 만에 그게 말이 안 되죠. 전문가들은 일단 시장이 관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매수와 매도 모두 급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등주가 꺾이면은 꼴등주도 못 올라갑니다. 1등주가 올라가는 그 낙관이 넘쳤을 때 물이 넘쳐가지고 꼴등주로 가는 거지. 야당과 일부 언론은 현금 부자들만 서울의 집을 살 수 있게 됐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집값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래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강남이 내려가는 패턴의 어떤 방향성을 보이면 노도강이 따라가기 힘듭니다. 특히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풍선 효과부터 우려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정책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2월부터 이게 축적됐던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취임하면서 대출 규제에 이은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무엇보다도 실소유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플랜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차관은 부동산 안정을 넘어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 환수를 강조해온 부동산 개혁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최근 84제곱미터 가격이 45억 원까지 치솟았지만 매수 문의가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대책이 발표된 뒤 바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상황은 전반적으로 전화 별 소리가 없어요. 어제까지 엄청나게 궁금해가지고 어제까지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근데 오늘부터는 팔 사람들은 포기. 내가 집을 팔고서 살 수가 없잖아요. 또 다른 급등 지역인 마포도 마찬가지. 어제는 가계약을 걸어놓은 매수자들의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오늘은 그마저도 잠잠해졌습니다. 어제 날짜로 가계약을 하게 되면 대출 규제를 적용을 받느냐 이런 문의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영등포라든지 여의도, 서울역 젊은 고소득층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산 수도권 주택은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면서 전세 낀 집을 대출받아 사는 갭 투자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매수세가 주춤해질 수밖에 없을 거란 게 대체적 평가입니다. 여기 마포 지역만 해도 6억으로 대출 받아서는 집 구매하기가 신혼부부한테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저희는 갭으로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데 6월 초에 계약을 했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과 버팀목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대출 한도를 줄인 것도 곧바로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신혼부부가 오시기로 하셨는데 8월 달, 9월 달을 입주 목표로 오셨는데 보증금 3억으로는 대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못 오신 거예요. 게다가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의 50%로 줄이는 등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어서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물리는 풍선 효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서울 서초구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지난 3월 한 30대가 84제곱미터 아파트를 무려 59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중 대출이 27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다 상환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일부 자금 갖고 있으신 거에다가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시는 게 일반적으로. 내일부터 이런 과도한 대출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득자가 수십억씩 대출을 일으켜 주택을 구매하고 서울 아파트값 전체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이어지자 빚 갚을 능력인 소득은 물론 담보가 되는 아파트 가격과 상관없이 대출을 6억으로 묶는 초강수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고소득자와 고가 아파트를 정조준했습니다.
연봉 2억 원인 사람이 기존에는 13억 9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았지만 내일부터는 최대 6억 원입니다. 연봉 1억 원인 사람은 현재 6억 9천만 원에서 최대 6억 원으로 줄고 연봉 6천만 원인 사람은 대출 한도가 4억 2천만 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강도 대책에 시장은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서초구의 이 부동산에는 매수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지금 다 매수인들도 다 지금 멘붕이죠. 대출 묶이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계약금 걸어서 난리를 판인데. 최근 증가 추세였던 주택 거래량도 일단 주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 아무래도 매매는 끊기겠죠. 갭투자 안 되니까. 본인 돈이 더 필요하니까. 6억 원을 대출받으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는 평균 300만 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는 사람은 10%도 안 되는 소수로 파악된다며 고소득자의 과도한 대출이 집값을 올리는 현상을 이번 대출 제한 조치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서울 마포의 한 부동산. 전세를 낀 갭투자 문의가 꾸준히 있어 지난주에도 11억 5천만 원 전세를 낀 20억짜리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여기에 4억 원 대출을 받아 실투자금은 반의 반값도 되지 않았습니다. 20억은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갭투자의 의미가 해놓자, 잡아놓자 이런 의미로서 갭투자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거주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앞으로 이런 갭투자는 불가능해집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반드시 전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기면 대출금은 즉시 회수되고 3년간 주택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담보대출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대출도 내일부터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소득 조건을 완화하고 최대 대출 한도를 높였는데 고소득자까지 거액을 대출받아 고가주택을 구매하는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에서 정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8%를 넘어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너무 과도하게 풀어놨었던 게 문제이기 때문에 줄이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최대 3억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신생아가 있는 집도 4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디딤돌 대출도 2억 4천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금융위는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지만 MBC와 만난 한 청년은 서운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3억이 이상 되는 집들은 아마 제 개인 돈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더 줄어든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언짢은 부분은 있죠. 예. 금융당국은 이런 초강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각종 추가 조치들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필요하면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 지켜보고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남여정입니다.